도대체 왜 자꾸 이 무기력함이 나한테 찾아오는지 무기력에 관한 충격적인 실험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무신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아무리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어도 도저히 손을 뻗기조차 싫은 날들, 무기력감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게 정말 멈춰버린 듯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괜찮다가 또 오랜만에 찾아온 무기력함에 오랫동안 빠져있다 드디어 조금씩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 정말 심하게 무기력함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 무기력함이 나한테 찾아오는지, 또 주기적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흔드는지 그 심리적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무기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무기력은 단순히 게으른 상태와는 다른데요.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도무지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 이런 감정에 자주 빠지게 된다면 무기력이 더욱 깊어지고 자주 찾아오게 되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무기력함을 공부해보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계속된 실패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되다 보면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거죠. 무기력에 관한 충격적인 실험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실험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가 실험한 건 사람이 아닌 개였는데요. 개에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강하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개가 충격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개는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개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요. 이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무기력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깊다고 해요.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동기부여와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록 추진력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뇌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낸다고 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현대사회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더 쉽게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끊임없는 경쟁, 높아지는 성과 압박, 그리고 사회적 비교 속에서 나는 뭘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만 자꾸 들게 하죠. 특히 반복되는 실패나 기대한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나는 못해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면 더 나가려는 의지조차 잃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무기력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더 많은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연결되죠. 점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더 깊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한 시작은 아주 작은 성취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요. 무기력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막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요. 너무 큰 목표를 가졌을 경우에는 또 좌절돼서 되려 더 무기력해질 수가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 이불 개기, 매일 샤워하기, 집 앞 동네 10분 동안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요.
그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다시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서 무기력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팬트리가 있는 집에 살다가 없는 집으로 이사 와서 그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어수선한 집 때문에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도무지 제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요. 또 저 혼자 이 짐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집 정리였는데요. 갑자기 대청소, 방 하나씩 청소하기 이런 것 말고요. 파트를 나눠서 아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안방 화장대만 청소해야지. 다음 날은 안방 침대 밑만 청소해보자. 그 다음 날은 안방에 있는 옷걸이, 옷장 부분을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파트를 조금씩 나눠서 진짜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쌓여있던 집안일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이 좀 더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건요. 그리고 집이 깨끗해지고 난 뒤에는 무기력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작은 일이지만 해낸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무기력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씩 느리게라도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다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 에너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마음에 힘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기력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파보려고 해요. 아무튼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